그 어휘 문제 하나 건너뛰었잖아. 19번 문제. 그럼 19번 문제를 한번 피시고요. 지금 드렸던 요 종이도 같이 한번 피셔갖고 자,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 19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이 단어들이 어디선가 쓰였을 거거든요. 그 의미로.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1번에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일으키다. 3번 있어? 3번이요? 3번 있어? 3번이야? 네, 파도를 일으키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다. 여기 있네? 그럼 여기다 선택지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19번 문제 1번이지. 자, 2번.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오해를 일으키다. 오해를 일으키다. 오해를 일으키다. 5번에 있네. 19번 선택지 2번. 3번. 가세를 일으켰다. 가세를 일으켰다. 2번 가세가 뭐예요? 가세? 집안의 기운. 집안의 집안의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기둥. 기둥도 그건데. 가세를 일으키다. 2번이요. 가세를 일으키다는 여기 있네. 가세를 일으키다. 그대로 나오지? 19번에 3번. 자, 4번.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피곤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1번. 몸을 일으켰다. 또 마지막 거. 아이를 일으켰다. 뭐 여기 또 똑같이 있네. 자, 가장 유추가 되는 우리 학교의 변형 문제는요. 이 몸을 일으키다, 아이를 일으키다 대신에 뭘 일으켜요? 이런 것들이 일으켜요. 이런 걸 일으켜요. 이런 걸 일으켜요. 알겠죠? 그렇게 단어만 문장을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면 유의어로 자, 몸을 일으키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다는 일어나게 하다, 몸을 일어나게 하다, 아이를 일어나게 하다. 유의어로 바꿔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몸을 일어나게 하다, 아이를 일어나게 하다. 체구를 벌떡 일으켰다, 몸을 일으켰다, 몸을 일어나게 하다. 자, 2번 선택지는 유의어가 뭐가 될까? 사업을 일으키다라는 단어 말고 유의어로 흥성하게 하다. 경제를 흥성하게 하다. 학문을 흥성하게 하다. 가세를 흥성하게 하다. 흥하게 하다라는 거야. 3번. 메아리의 물리적인 현상, 핵분열의 물리적인 현상, 바람의 물리적인 현상, 불의 물리적인 현상, 파도의 물리적인 현상, 먼지의 물리적인 현상, 포말의 물리적인 현상 이라고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읽어주시고 4번과 5번은 지금 없죠. 4번과 5번은 없지만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오해를 일으키다는 어떤 유의어가 되니? 오해의 심리적 현상. 오해의 심리적 현상. 생리적, 심리적 현상. 그럼 이거를 단어를 몸의 현상. 마음의 생리적, 심리적 현상. 심경의 몸의 생리적, 심리적 현상. 자,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각의 뭔가 심리적인 현상. 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징검다리에 나왔던 그 단어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유의어로 생각해서 풀어주시고 이거 틀려오면은 진짜 미워할 거야. 자, 여기는 옷깃을 일으켜 세우다, 옷깃을 올리다, 옷깃을 올리다.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건 너무나 기억이 나겠지? 자, 우리한테 문제는 이제 4번인데 자, 4번은 유의어 뭐로 바꿀래? 일이 벌어지다. 전쟁의 일이 벌어지다. 혁명의 일이 벌어지다. 사회문제의 일이 벌어지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다. 그거잖아. 그치? 말썽의 일이 벌어지다. 소송의 일이 벌어지다. 독립운동의 일이 벌어지다. 자, 이렇게 유의어로 계속 바꿔서 몇 번만 읽어주시면은 이 문제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연습시켰는데 틀린 애가 한 명 있었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다 체크하고 넘어갔대. 자, 뒤로 가셔서 논리학 지문 한 번만 더 같이 봅시다. 논리학 지문 어려울 거 없는데. 자, 첫 번째 문단 정리 그냥 바로 읽을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 논리학에서 각각 전체 긍정명제, 전체 부정명제, 부분 긍정명제, 부분 부정명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 명제가 4가지 유형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호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 형식이 있어야 된대요. 자, 요 사각도를 하나만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요 명제의 4가지가 전친 긍정,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똑같이 그려야 돼요. 이거 각 그 위치를. 부분 부정. 에서 전체 긍정과 전체 부정은 반대 관계지. 부분 긍정과 부분 부정도 반대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긍정이면 부분 긍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니? 모든 사람은 광동고 학생이다. 이 교실의 모든 학생은 전체 긍정 광동고 학생이다. 신우 어디 학생이야? 부분 신우는 광동고 학생이다. 자, 그렇게 관계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긍정은 부분 긍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되는 거야. 전체를 긍정해버리면 부분 긍정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부정하면 부분을 부정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반의 모든 학생은 경민고 학생이 아니다. 부정했지? 민경이는 경민고 학생이 아니다. 당연히 부분 부정이 되죠. 자, 이 관계에서 하나 더 들어가자. 전체를 긍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분 부정하기가 서로 힘들어요. 모순이 생겨버려요.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까? 전체 긍정, 이 강의실의 모든 학생은 광동고 학생이다. 자, 전체를 무엇이다 긍정하고 있어요. 부정하진 않았지? 그럼 여기서 부분으로 한번 해볼까? 승엽이는 부정, 광동고 학생이 아니다. 이거 성립되니 안 되니? 이 전제에서. 승엽아, 어느 학교 학생이야? 그치? 그러면 부분을 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모순 관계가 성립이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부정했을 때는요. 부분을 긍정할 수가 없어요. 해볼까? 모든 학생은 광동고 학생이 아니다. 긍정해볼까? 아까 승엽이 했으니까. 누구 해볼까? 설아는 광동고 학생이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 요 관계 이해됐어? 요 네 가지? 이해할 때까지 한 번만 더 써봐. 전칭 긍정을 주고 난 다음에 전제로, 명제로. 명제라는 건 그건 뭐야? 근데 명제. 그 전에 명제라는 단어는 뭐니? 명제. 어떻게 알았어? 오, 이 명자가 밝혀내다라는 거야. 내가 한 문장을 줄 테니까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밝혀봐 할 때 이렇게 주어진 문장, 이것을 명제예요. 이 명제,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생각해. 그냥 명제는 문장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참이나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 그럼 이 명제를 주고, 어떤 명제? 전칭 긍정 명제를 주고, 뭐가 오면은 모순이 된다고? 부분 부정이 오면 얘네들은 모순이 생겨버려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요 관계는 이해됐어? 관계만 이해해봐 일단. 근데 여기서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 전체 부정, 전체 긍정, 뭐 부분 부정 이 말 자체를 그냥 이해시키려고 요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했고, 이거는 기원전 5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바예요.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잠깐만 주의 환기시키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언제 보여준 적 있니? 학술정보에서 내 논문 찾아진다고? 안 보여줬니? 응. 요거를 이제 내가 쓴 거거든요. 여기서 이 수사학이 여기 이름 보이지? 아리스토텔레스. 옛날에 나 이거 쓸 때 도서관에 앉아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책을 이렇게 막 읽고 있었어. 뭐라고? 더 크게 해도 돼. 그래서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이해를 돕고자 뭐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근데 요렇게 많이 설명해. 뭐 설명을 보면은, 논리학 설명 보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자기의 저서에다가 야, 이런 관계야, 명제란 이런 관계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명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명제라는 건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인데 우리는 이제 밝혀야 돼. 뭔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지금 하나를 얘기했잖아. 전체 긍정 명제 하나만 내볼까? 전체 긍정 명제. 모든 이 강의실의 학생은 긍정해볼까? 멋쟁이다. 긍정. 모두 긍정했지? 이게 근데 참인지 아니신지 몰라. 왜? 이건 그냥 명제일 뿐이야, 얘들아.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조금 더 밝혀야 되는 거잖아. 이 자체로는 명제라고요. 참이길 바라니, 거짓이길 바라니? 참이길 바래? 그러면 이때 다음 명제, 부분 긍정하는 명제는 어떤, 누구로 할래? 누가 할래? 민영이로 할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민영이지. 민영이는 이 모든 학생에 포함돼야 안 돼? 그러면 멋쟁이가 아니야? 멋쟁이가 돼야지. 이런 관계라고. 그럼 이 둘은 참의 관계가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뭐는 안 돼? 부분 부정은 안 돼. 그럼 모든 학생은 멋쟁이인데 그럼 멋쟁이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 누구 안 왔니 오늘? 다시 알겠지? 자, 그렇게 우리한테 제시되는 문장, 그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고요. 이런 명제의 관계 속에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전체 긍정과 부분 긍정,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은 서로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얘네들끼리만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으면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래졌죠? 사각형 그릴 수 있겠니? 전체 긍정, 부분 긍정, 전체 부정,
부분 부정. 그려야 돼. 자, 먼저 그럼 이 사각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건 정리할 필요도 없어.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는 모든 누구는 삐리리리는 무엇이다.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모든 누구는 무엇이다. 이게 이 명제의 표준 형식이라고요. 표준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전체 긍정은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고. 부분은 전체 부정은요. 모든 사람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 보자. 모든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애매하대. 왜?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주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지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 헷갈리니? 볼까?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럼 이때 철학자는 모든 철학자, all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가 아니야, 모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지 어디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라는 이 부정 서술어가 모든 철학자랑 결합이 되면 얘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철학자가 이상주의자 아니고 다른 거래. 여기에 결합되면은 여기에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중의성. 이 중의성의 예시가 어떤 예시냐면은 대원이는 사과를 안 먹었다. 이 안이 어디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이상해진다. 대원이는 사과를 안 먹었는데 사과를 안 먹은 사람은 대원이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대원이가 먹었는데 사과를 안 먹은 거일 수도 있어. 어디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지. 심지어 여기에도 결합할 수 있다. 대원이는 사과를 안 먹었고요. 그냥 깨물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해되니?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부정 서술어, 이 부정은요.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부정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낫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도대체 어디랑 결합하는데 네 낫이 어디랑 결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는 이거 고민할 틈이 없다. 그냥 영어에서는 어디에 결합해? 동사에 결합하잖아. 동사에만 결합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국어는요. 이 안이 다른 데도 결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의미 결합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 부정서술어가 주어에 결합하는지 목적에 결합하는지 서술어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쵸? 나 사과 안 먹어서 그냥 깨물기만 하고 왔지. 그런 말인지 아니 나 사과 안 먹고 오늘 아침에 바나나 먹고 왔거든. 실제로 바나나 먹었어. 그 얘기인지 모르겠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문제점을 준 거예요. 중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은 될 수 없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래? 어느 철학자도 이렇게 어느 형식으로 바꿔주래. 어느 광동고 학생도 멋쟁이가 아니다. 그럼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느로 쓰래요. 어느로. 모두로 쓰지 말고 어느로 쓰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부분긍정으로 갑시다. 부분긍정은 어떤이라는 이 형식으로 쓰래요. 어떤 누구는 무엇이다. 부분긍정. 긍정은 쉽죠? 근데 어떤이란 말도 사실은 뭐 불확정적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부분 긍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어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분 부정에서는 어떤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냥 누구만 문제가 되는 거였어? 전체 부정할 때만. 전체 부정할 때만. 전체 긍정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썼는데? 모든이라고 썼는데, 전체 부정할 때는 어느 무엇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근데 부분 긍정할 때는 그냥 어떤이라고만 써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해됐죠? 이게 문제네. 어느, 모든, 어떤. 이렇게 사각도를 그려주시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당 사각도라고 얘기를 해요. 대응되는 각각의 사각도. 이 대당 사각도를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이 형식, 모든이라고 했지만 얘는 어느가 돼야 되고 각각 부분은 어떤이 잡히는구나. 그렇죠? 그럼 얘를 요약을 하면은 이거지. 모든, 어느, 어떤. 이미 사각도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팅하고 나서 하는 거야 지금. 모든, 어느, 어떤. 모든이다. 모든, 어느, 아니다. 어느도 아니다. 어떤이다. 어떤, 아니다. 요 어느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어느 누구도 무엇이 아니다. 이래어간의 어느 광동고 학생도 시험을 못 보지 아니한다. 시험을 못 보지 않는다고. 잘 볼 거라고. 알았지? 모순 일으키기만 해봐라. 자, 그럼 밑에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거 딱 보자마자 얘들아 무슨 형태야? 전칭, 긍정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모든 문장의 긍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니? 표준 형식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이게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긍정하는 건지 부부정하는 건지 조건을 딱 세팅을 해주면 되잖아. 전체인지 부분인지,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전체면은 모든을 쓰라고요. 근데 단 부정일 때만 못 쓰라고 어느 모도라고만 쓰라고요. 자, 그러나 또 문제가 있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의성이 생기죠. 헷갈리죠. 왜?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전칭 긍정일 수도 있지만, 문장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망. 그럼 이때 칼을 쓰는 자를 뭐로 읽으면? 전체를 읽으면 모든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가 되지만, 이걸로도 읽을 수 있어. 어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라고 두 가지 다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닌다.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지는 논리학에서는 관심의 범위 밖이다.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라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럼 밑에 보자. 교훈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교훈적인 사람은 전체 긍정.
이걸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거를 진짜 어떤 한 명 한 명의 사실적인 그런 인과관계로 보실 분들은 부분긍정. 자, 사실적 인과로 볼 사람들은 부분긍정이 되는 거고, 전체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읽던 논리학의 관심이다 아니다? 아니야, 논리학의 관심은 아니다. 이거 논리학은 여기서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말들은 표준 형식으로 바꾸기에는 어떨까? 표준 형식으로 바꾸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조금 있겠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표준 형식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돼? 전체를 긍정하는 거야? 아니면 부분을 긍정하는 거야? 모르겠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다음 문단.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짜기에서 이 대부분은 전체니 아니니? 아니지, 모든이 아니지, 올이 아니지? 그래서 어떤으로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부분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 그럼 우리말에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대. 그쵸? 부분은 어떤? 어떤이라고 말은 어디에 들어가? 부분 긍정, 부분 부정 혹은 부분 긍정이지. 다시 이쯤에서 상기해보자. 얘들아,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정이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 부정의 형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 아니지. 전체 부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엇이 아니다. 자, 이거는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전체 부정은 이런 형태다 라는 거. 어떤이 쓰이면 부분이에요.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사람에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은 당연히 부분 긍정이죠. 또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사람도 부분 긍정으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all, some 이기 때문에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전 논리의 한계점입니다. 이걸로는 정확한 양 표현이 되지?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에 중의성이, 여기서 이제 중의성이 생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학생이 모두 안 왔어. 어떻게 해석되니? 학생이 모두 안 왔어. 아, 오늘 보충하는데 학생이 모두 안 왔어. 두 가지로. 두 가지 다 돼? 네. 어떻게? 이 모두의 의미. 다 아무도 안 와? 그치? 와야 할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 느낌. 네. 한 마리도 안 보이는 느낌. 몇 시에 왔는데? 내가 12시에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당연히 안 오겠지. 오늘 몇 시부터야? 2시부터니까. 한 명도 오면 안 되겠지. 근데 야, 2시가 됐는데 100%가 아직 안 됐어. 99%야. 이런 느낌에서도 모두 안 왔어가 말이 되겠지. 한 명도 안 왔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왔어. 또는 아직 99%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중의성, 다시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런 논리학에서는 좀 한계점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젊은이는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거 그러면은 무슨 형식이니?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그치, 부분 긍정이에요. 선생님 부정적인데요? 아니, 부정적인 사람 자체를 무엇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부분 긍정하는 거예요. 이 명제,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명제를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이것은 무슨 명제인가? 전체 부정인가? 전체 부정인가? 뭐 부분 긍정인가? 부분 부정인가?
그런 문제 물어본다고. 자, 밑에서도 한번 보자.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모든 미국의 흑인들은 흑인 영가를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 플러스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로 고쳐야 됩니다. 왜? 두 개가 지금 다 있으니까.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일상생활의 문장이지. 요 일상의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된대요?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하는 문제죠. 전체 긍정. 자, 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전체 긍정 명제죠. 전체 긍정 명제죠. 그냥 일상생활의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전체 긍정하거나 전체 긍정. 자, 이번에 전체 부정으로 한번 바꿔볼까? 얘들아, 전체 부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라고? 모든? 모든이 왜 나와? 어느. 그치. 어느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미국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없다가 아니라 아니다. 미안해. 아니다.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명제로 고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말을 이렇게 바꿨을 때 맞은 것을 고르세요.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써보면서 그 딱 특정한 형식이 있을 거야. 그 형식 아까 얘기했던 요 사각도 머릿속에 넣어준 다음에 아, 여기는 모든이고 여기는 어느였어. 여기는 어떤이고 여기는 어떤이었어. 그 정도만 딱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자, 일상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한 것이라도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일상생활의 말은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이해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의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리학의 한계가 되겠죠. 아까 중의성도 있었고 양을 측정할 수 있었니?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문장을 조금이라도 우리 명제로 표준 형식으로 고치고자 할 때는 적절한 해석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 말의 표준 형식으로 고쳐줄 때는 어떤 걸로 할 건데 그래 우리 교훈으로 합시다.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해서 야 이거 그래 우리 교훈으로 정하자. 그래서 모든으로 보자. 그렇게 정하고 나서 표준 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은 중의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37번 자, 말장난 일치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 거는 확실하게 아닌 이유를 찾아야 되겠네. 자, 1번 왜 아니니? 자,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걸 바꿔주면 되지. 흑인은 미국
흑인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이 반대 관계가 뭐냐면 이 모든에서 이 모든이 아닌 사람으로 넣어주고 참뜻을 느낄 수 있다를 없다로 바꿔준다면 이거는 앞도 바뀌고 뒤도 바뀌니까 똑같은 명제로서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니? 이거 답이 아니야. 그 부분이 어디서 나왔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요 문장이라는 명제와 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도 바뀌고 이 문장은 이렇게도 바뀌어. 자, 요 얘기가 여기 요 둘의 관계예요. 요 둘의 관계. 이런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 흑인이 아닌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바꿨을 수 있다. 이 명제를 앞뒤 다 이 주어 부분과 또 여기를 대주어라고 하고 여기 소주어라고도 하는데 일단 몰라도 괜찮아요. 앞 부분을 바꿨으면 뒷 부분도 바꿨으면은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자, 2번은요. 칼로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교훈의 말로 할 때는 잠깐만 고칠 수 있다고. 부분 긍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긍정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죠. 전체 긍정입니다. X로 가셔야 되고요. 3번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표준 형식은 모든 무엇은 무엇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이 되면 안 되죠.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아니지. 이거 잠깐 부정어로 쓸 거니까 모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어느 또 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요. 형식만 머릿속에 제대로 딱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문제들은. 5번 일상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한 경우에만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져 볼 수 있다. 어떤 사실을 긍정한 경우에만 아니 부정할 때도 가능하잖아. 부정도 가능.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기억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내일 와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경제 지문 하나 설명하고 내일 조금만 더 짚고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녹화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살렸네.